4월의 봄, 또 4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맞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네, 우리 또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수다 아줌마 4명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다만 떠는 건 아니죠. 이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정말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아픔과 희망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우리 멤버들, 자,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우선 저 끝에 계시는 우리 이번엔 김혜원 언니부터 해볼까요? 아,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복장이 산타크로스. 다들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네. 빨간당 생각을 하는데 산타크로스 복장이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성당에 일요일하고 월요일까지 그 미사를 보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량 죽음의 바다를 어저께 봤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교훈이 이길 때까지 한다. 끝까지 쫓아간다. 이게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노량 추천합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그래도 알차게 보내셨네요. 노량. 네, 영화부터 노량까지, 보시고. 네. 이야,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에 우리 여전사 전현희 전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이 만든 투사, 승리를 부르는 이름 전현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성탄절에 똑같이 우리 김현 의원님처럼 미사, 성탄 미사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탄 미사 때에 그 제가 읽은 그 성경 구절에 이 세상에 불의를 없애는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권위위원장으로서 정권의 탄압에 맞설 때 제가 생각했던 그 단어, 불의에 대한 저항, 이걸 떠올렸고요. 노량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통역 출신이잖아요. 한산도 앞바다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한산에 나오면 그 한산의 한산도 대첩의 그 전날 이 싸움의 의미가 뭐냐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불의와의 싸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의 싸움,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 여기에 계신 우리 센 언니님들과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다들 이렇게 경건하게 정말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 정말 시간을 잘 보내셨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님.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성당 가톨릭 신자인데 성당 안 가고 교회 갔어요, 이틀 동안. 근데 한마음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새로 지은 교회인데 되게 이제 성당이나 교회를 지을 때 보면 이게 경건함이 첫째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수용자 위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공간이 많이 쪼개져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도 있네? 제가 교회를 둘러보다가 일요일 날 예배 보고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탄절 때 또 갔습니다. 밥을 줄까 봐. 근데 밥을 안 주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차 마시고 왔어요. 일단 설교 듣고 차 마시고 왔죠. 그런데 역시 교회도 맛있는 교회,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 일요일마다 좀 예배를 보고 그 맛있는 장아찌를 또 먹어야 되겠다. 장아찌가 너무 맛있는데 먹는데 진심이셨어요. 저는 먹는데 늘 진심인데 요새 팔 다치고 나서 왼손으로 먹다 보니 더 진심이 되었어요. 근데 장아찌를 잘못하면 퍼지고 또 잘못 짜면 질기잖아요. 어쩜 그렇게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했는지 더 먹으려고 갔더니 장아찌만 떨어졌어요. 역시 맛있는 건 다 알아보나 봅니다. 네, 맛있는 크리스마스 보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12월 10일 날 당 검증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결과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도 아직 안 나왔다고 막 좀 수달투달 하셨었습니다. 검증비 100만 원이나 냈는데 한 명당 1만 원에서 알바를 써도 이거보다 빠르겠다 말을 내셨는데 되셨어요? 어떻게?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많이 발표했어요. 오늘. 네. 그렇죠. 오늘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현역 의원들 뭐 170명 예, 포함해서 네, 그동안 밀린 숙제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뭐 다 통과됐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다는 아니죠 아직. 다는 물론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많이 네. 원칙과 상식 분들도 다 통과됐다고 아, 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경선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신 거죠? 네, 오늘 등록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그럼 현수막은 야, 언제 내일 개첩하십니까? 겁니다. 아, 내일. 사진은 나왔습니까? 예, 사진 다 아니 나왔습니다. 본인 사진만 나온. 아닙니다. 대표 사진과 같이 찍은 사진 좀 올려주시죠. 어떻게 여기? 나왔나? 여기에다가요? 지금? 아니 아니요, 지금 주시면은 모델 나중에 좀 신속하게? 있다가 예, 아. 좀 있다가 한번. 아, 네. 네. 그럼 그 백으로 좀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전현희 의원님만 아직 지역구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이제 1월 초순 정도로 1월 좀 6일 날 계획을- 출판 기념 하실 거죠? 네네. 네. 지금 조계사에서 합니다. 어디서? 조계사. 조계사에서? 네. 카톨릭 신자신데 조계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성당에서는 예, 안 되지. 못해요?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요. 조계사 자체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럼 몇 시에 그러면-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또 토요일 날 1월 6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이날이 행사가 정말 많네요. 이날이 김대중 대통령 네. 탄신 100주년 네, 되는 맞습니다. 날이어서 그 행사도 되게 킨텍스에서 크게 하거든요. 1월 첫째 주부터 한 10일까지 행사가 진짜 많아요. 네. 출판 기념일도 많이 하시고요. 다들 거의 좀 이제 바쁘셔요. 막판 1월 9일까지가 마지막이어서 이제 그때 아, 몰아서 거의 하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기한이. 그렇죠. 1월 90일 전까지니까 1월 10일.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출판 기념일 하셨으니까 왜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노영희 MC님도 근황 소개하셔야죠. 27일 행사. 아, 저요? 네. 아, 저는 내일이 27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우리 그 추미애 장관님이 또 북콘서트 하십니다. 장하리라고 하는 소설? 법무부 장관 장하리에 대한 소설을 쓰셨어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그 출판 기념은 아니고 이제 북콘서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내일 7시 부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진영 평론가하고 같이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한국 만화박물관 1층 만화영화 상영관에서 하는데요. 그 내일 그 하는 행사에 북콘서트에 이게 키워드가 있어요.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인 장하리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고 실제 어떤 식으로 이 검찰 권력과 맞서 싸웠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 안타까운 상황이 다 이제 그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요. 거기에서 특히 그 회방 놓고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졌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한번 오셔서 같이 공감하시고 느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건 저의 근황이라기보다는 네, 추미애 장관님의 근황이었고요. 아니, 제가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 저희도 1월 9일 날 마지막 하거든요. 북콘서트를 안산에서 추미애 대표 장하리. 네, 장하리에 그게 추미애 장하리잖아요. 그렇죠. 노영희 장하리. 전현희 장하리. 김현 장하리. 최민희 장하리. 그 장하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9일 날 하니까 안산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왜 안산에서 하냐. 혹시 출마하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 안산에 출마하냐? 추미애 장관이. 예.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부천에서도 하고 곧 안산에서 마무리한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고 두 번째는 그 제가 지난번에 왜 후원금 내셨다고 제가 자랑했던 네네. 주유소? 박현탁 주유소 말고 정필승 변호사. 네. 변호사를 변호사. 패널로 제가 모시거든요. 그래서 정필승 변호사 자랑하려고 제가 다시 꺼냈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초지동에 사는 정필승 변호사가 패널로 나옵니다. 아, 네. 그분이 네. 안산 사세요?
안산의 초지동에서 사세요. 안산 초지동에? 예, 아까 얘기한 아. 박현탁 그분은 초지동에서 주유소하고 정필승 변호사는 초지동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어이가 없네 진짜. 어쨌든 초지동 여러분들 화이팅. 자, 저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제 뭐 선거자금 모으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어머, 저는 어머. 거기 미리 그 서점에서 책을 사오시면 제가 거기 사인을 해드립니다. 사인회를 그래서 하시는 거요? 예, 그 저자 사인회 형식으로 하고 현장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인데 가면 안 된다는. 조금 안 되네요. 현금께서는 오시는 건 대한형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자 사인회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현금. 결국은. 네.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직 대표께서 현직 당대표를 그만두라고 하고 신당 얘기를 하고 이 상황이 민주당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를 오늘 길거리에서 깨달았어요. 어떤 예. 분이 우리 지지자인데 제가 잠실 환승센터에서 이제 인사를 음. 드렸거든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전철 타고 오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제가 조응천 의원에게 도전하는 이 상황이 당원들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2번을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분과 제가 민주당의 현재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활기찬 지역구였는데 지역구가 모임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중심을 잡고 그 민주당의 가치에 맞게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엄청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돼요. 나오시는 분들은 세 분 다 죄송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 분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고 민주당 정권을 내줬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이죠. 그럼요. 사실은 제가 오늘 대부도라는 곳이 있어요. 안산에 그 바다를 너무 우리가 끼고 많이 있는 가봤어요. 대부도 좋아요. 안산인데 네. 거기에 이제 고모님 한 분이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유언처럼 얘기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혹시 아버님은 김대중 대통령이 보셨나요? 되는 거를? 그랬더니 못 보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이재명 대표의 책을 한 10권을 구입해서 돌려보고 있다. 빌려주고 받고 그래서 오늘 이제 3권 들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안산에 그렇게 원로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드시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더 지지자들도 만나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순수하게 또 저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있어요. 저 같은 혹은 진짜 뭐 정치에 직접 뛰어들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진짜 너무 속상하고 짜증난다, 화난다. 이게 사실은 되게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들을 지지한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왜 당신들이 맨날 이렇게 분탕질 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촛불 켜놓고 그 추운 겨울날 애기 데리고 나가서 세종로 바닥에서 이렇게 힘들게 외쳐 불렀던 그
그 정의를 이렇게 순식간에 내주고 이렇게 무도한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건 정말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말 외쳐 부르고 싶은 네.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안 그러게 우리가 한번 좀 힘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모아볼 테니 한번 좀 열심히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을 또 제가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좀 힘을 더 내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힘을 우리가 또 주어야 되겠죠? 우리도 이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요구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김현 의원님부터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후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김현 의원은 안산시 단원 그 을에 지금 나가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이게 좀 근데- 선거구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요, 가불병으로 이제 조정을 가불병으로? 하면 네. 선거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출마를 하거든요. 네.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 출마를 법상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사무소가 있는 지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갑은 아니에요. 갑은 아니고 을 을병. 또는 병. 이 된- 어쨌든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네. 예. 근데 지금 단원을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사무실은 지금 아직 안 만드신 거잖아요. 호수동에 있습니다. 호수동? 네, 단원을 아. 호수동. 그럼 유지비가 많이 들겠네. 예, 후원의 계좌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후원을 좀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무도 안 올라왔어. 내가 지금 후원의 계좌 이렇게 후원 보내신 분들 올라오는 그게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눌러봤는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김현 의원이 호수동? 호수동이요? 예, 안산의 단원의 호수동? 호수동에 사무실을 지금 여셨다고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다음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한번 도와주실 분들 후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원 계좌번호가 있나요? 나는 지금 안 보이는데 후원 계좌번호. 지금 저기 떠 있어요. 저기 떠 화면에 예,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 301-0339-8551-8번 김현 후원회 이 계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본인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본인 거는 다 채웠을 거예요. 후원회장은 가능하세요. 아마 최민희 의원님도 최민희 의원님은 누가 예, 저는 정세균 회장님이 후원 회장이십니다. 오, 네. 그럼 그분들도 돈을 막 내고 그러나요?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500만 원 하고 다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다 모아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도 내시고 도와주시고 모아주시는 모아주는 경우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후원회장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명예로서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 해보셔서 네, 저는 잘 몰라요. 예. 하실 기회를 좀 어떻게 제공해 드려야 되나?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전현 의원님은 어떻게 후원회장 있으세요? 아직 저는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분은 있으세요? 많죠. 자 일단 오늘은 그렇지만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안 해주실 것 걱정이죠. 같아요. 자 오늘은 김현 후원을 한번 받겠습니다. 농협 301-0339-8551-81번 지금 그 화면에 맨 위에 상단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이렇게 하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현이 너무 예뻐 죽겠다 내지는 김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안산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예, 그냥 팍팍팍팍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했고 최근 근황도 차례로 얘기했고 잠깐만요. 네, 제가 끼어들 게 하나 있어요. 네. 새날 ARS 가입. 그거 조금 이따 할 건데 아, 그래요? 한 김에 할까요? 하세요 그냥. 네. 하세요. 1877 0629 네. 1877 0629로 ARS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이 화면 채팅 화면에 슈퍼챗 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아까 뭐 박현탁님이요. 네. 정필수. 그런 분들 것만 제가 그때 김현 의원님이 또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회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네. 있었는데 18개월인가 19개월 있었어요. 11개월도 11개월도 있었어요. 있고. 예, 네.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대답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방송 보시면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이번에 이 ALS 새날 가입하는 그런 건가 봐요. 이게 1877-0629. 629네요. 629. 1877-0629. 이쪽으로 ALS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크게 쏴. 24개월. 11개월 이런 거 하지 말고 2, 3개월 한번 해보고 말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재원이 튼튼하고 안정적이어야 방송도 안정적으로 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크게 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열일하는 새날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노영희 MC님이 있는 그 컴퓨터에 보면 아 그러네. 열일하는 새날 ARS 18770629 구독해 주세요. 그러네요. 네. 여기 위에도 보면은 화면에 맨 위에는 김현 후원 계좌가 떠 있고 그 밑에 오른쪽에는 ARS 회원 가입하는 거 써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18770629.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냥 하세요. 이거 들고 가서. 안 돼요. 힘듭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훈훈하게 돈 얘기를 시작해서 돈 얘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좋아요. 예, 여러분들 돈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좀 이렇게 구차하고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잘 벌고 잘 받고 이러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 줄 알았거든요. 맨날 이런 분들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 입으신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나 그래서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빨간색을 잘 입어요, 제가. 어때요? 좋아요. 어울려요. 괜찮죠? 전 산타클로스로 보여요. 약간 복부인스럽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황금색 똥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꾸셨어요? 꿀려 노력을 안 되죠? 어떻게 노력했어요?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맨날 나중에 생각해야 따라 돼. 마시는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생각을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그래야지 종일 생각하면 꿈을 꿀 수 있구나. 이게 원래 꿈이 무의식과 이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똥꿈을 꾸고 싶으면 똥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똥을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다. 주제로 넘어가시죠. 주제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공수처장이 요즘에 이제 뽑습니다. 공수처 13명 중에 지금 11명이 지금 나가고 2명 지금 남아있는데 정말 망신창의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지금 있는데 뭐 그분도 썩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새로 바뀌어야 되는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이 참 가관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7명 중에서 5표를 얻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1번 넘버1이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전현희 의원님의 눈빛을 좀 쏴주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표를 많이 이제 얻은 분이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제가 있을 때 네, 맞아요. 이제 부위원장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원래 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 판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법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좀 소위 극우적인 발언, 그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제 뭐 그걸 비판하는 발언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법원에 나와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모임도 하면서 이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 견제받지 않는 괴물기관이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상 출범을 반대했던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뭐 저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뭐 사실상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글을 기고도 하셨고 부위원장이 그리고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때 당시에 이제 김태우가 권익위에 형 감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권익위가 그걸 대법원에 좀 그런 이제 신청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권익위 신청했는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그걸 논의를 했을 때에 사실상 전원위원회 이제 대부분이 반대를 했는데 이 감면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극우에 가까운 그런 이제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런 입장을 가졌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분을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가장 의지가 많이 실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공수처장으로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소위 권력기관들, 뭐 검찰청, 또 경찰도 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거의 뭐 국정원, 뭐 거의 이제 이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이런 기존의 중립기관인 독립기관들이 다 정권의 사실상의 어떤 행동대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사실상 유일하게 이런 뭐 검찰이나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원을 고발을 했을 때 이거를 검찰에 가져가지 않고 공수처로 가져간 것은 그나마 최후에 남아있는 정의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마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장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우리 민주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고 권력기관을 오히려 견제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 공수처를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기관처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분이 공수처장으로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마치 여가부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여가부 장관으로 간다면 이것과 뭐 비슷한 논리라고도 볼 수 있고, 공수처 문 닫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모든 권력기관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장악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 되는 것을 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 5명의 추천을 받아야 그걸 대통령한테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명을 추천합니다. 근데 한 분은 이제 이미 지금 정해졌고요. 판사 출신 오동훈 씨가 지금 네. 근데 나머지 됐어요. 이제 한 명이 지금 그 중에서 제일 표를 많이 받는 분이 김태규 부위원장인데 현재 4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3표가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2표는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1표가 이제 아마 법원에서 행정처장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협 쪽에서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법원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분이 임명이 되면 현재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판사와 검사에 대한 부패 범죄에 대한 그런 수사가 공수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런 이제 판사에 대한 범죄나 뭐 했던 사법부에 대한 이제 이런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도 간접적으로 이제 장악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누가 임명되느냐는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분이 임명되는 거를 민주진영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덮여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오동훈 씨라고 이미 한 명 된 사람, 네. 그 사람도 사실 여권에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다 여권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권은 원래 공수처 반대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특히 김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후보일 때 공개 지지도 했었었고, 공수처 하면 안 된다, 공수처 필요 없다, 나쁜 조직이다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나갔다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반대했으면 네. 사실은 거기에 나오면 안 되죠. 스스로가. 가는 거를 스스로 그 이제 못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네.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수처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제가 고발을 한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17명이 고발이 됐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건이 공수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분이 뭐 권익에 있으면서 저 내부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권과 합심해서 저를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에 가면 이분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감사원의 사건에 대해서 당장 뭐 주심 판사도 바꾸고 그 사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성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 그리고 이해 충돌의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공수처에 가서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분이 임명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1인 시위 하나 또 늘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저는 1인 시위. 네, 공수처 앞으로 방통위 가서 1인 시위, 공수처 1인 시위. 아이고. 해야 어쨌든 되네요. 해야 할 일이 이분은 많습니다. 이분은 공수처 무력화, 공수처 힘 빼기의 이제 아이콘으로 사실은 이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방통위도 지난번 직무대행 김효재 직무대행도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고 이동관은 뭐 그만뒀지만 어쨌든 공수처에 고발이 네. 돼 있고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럼 무력화시키고 질 결심을 하실 분이잖아요. 예. 2021년도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 공수처를 괴물기관, 난데없는 이질분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법 개정안에도 명백히 반대하는 뜻을 또 밝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검사 의혹 등등의 핵심 인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권익위는 인큐베이터인가요?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어떻게 권익위는 지금 그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몇 개월 하다가 방통위로 가고 또 부위원장도 된 지 얼마나 됐나요, 이분은? 또 있다가 또 이번엔 공수처로 가고 그러니까 무슨 그 윤심이 작동하는 인큐베이터 같아요. 제가 위원장일 때 이제 제 생각은 부위원장들이 우리가 이제 부위원장 차관급이 3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위원장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다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3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판사, 검사 출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간에서는 저를 견제하고 사실상 이제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이 자신의 측근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상 현재는 임기 이제 만료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으로 또 새로운 그런 도약을 하려는 그런 이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한 분 또 계신 분도 또 뭐 총선 출마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위상이 이게 땅에 떨어진 거죠. 권익위원회가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 그다음에 또 있는 분도 총선 나가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지금 뭘 느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이번에 뭐 방심위원장? 아니요 그분 말고 지금 이제 그 산자부 장관으로 국조실장 박문규? 갔다가 박문규. 가셨던 분이 3개월 있다가 바로 네. 지금 총선 출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없어요? 뭐 네.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 눈 안에 들면 총선 차출, 눈 밖에 들면 자르고, 눈 밖에 나면 자르고, 김기현 대표도 눈 밖에 나니까 그냥 자르고 비대위로 가는 그런 거니까 권익위 정도야 뭐 우습죠.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무겁고 사람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능력자가 계속 줄어들고 아니 있습니다. 읽어줘야 돼요. 날고 싶은 닭 푸드득 10,000원 이거 후원해 이렇게 주셔서 하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날고 싶은 닭 푸드득 네, 이분이 네. 씩씩한 현희 자매들 잘 될 거야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안 할래. 자꾸 눌러요. 이런 거 자꾸 시켜. 자,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제 우리 사주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주. 예. 연말이니까 사주 보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내년 토장 비결도 보고 우리 내년에 어떻게 4명. 될까? 넉사
주인주 사주입니다. 아, 진짜. 사주. 이게 동지가 지나면 이 올해 안 좋았던 것도 동지부터 이렇게 풀리고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동지가 애동지가 지났으니까 시루떡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운세가 바뀔 때가 됐어요. 사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사주 좀 잘 보시죠. 최민희 의원님. 전 어렸을 때부터 장난으로 봤죠. 지금도 이 저기 오. 당사주 봐드릴 수 있습니다. 세 분. 좀 봐주세요, 저분. 이분들 어떻게 내년 운이 어떻게 될까? 그냥 다 풀려요. 그냥, 손도 풀려야죠. 그냥 술술 풀려요. 그냥. 세 분 다? 네. 그러면 세 분 잘 다 풀려요. 잘 돼요? 그럼 예, 내년 잘 돼요. 총선에 다 잘 돼요? 예, 똥꿈 또 꿔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희림 방심위원장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민원사주로 네. 골로 가세요. 골로 네. 감옥으로. 네, 어딘가 가세요. 어딘가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고발 사주가 있었는데 이제 민원 사주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최민희 의원 전문입니다. 제가 네, 사주 전문이니까.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소문이. 네. 예,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유일임 위원장이 뭔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방심위에 방송과 관련한 민원을 넣지 않느냐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거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누군가 공익 제보를 권익위에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해서 확인해보니.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죠. 네. 근데 확인을 해보니 진짜 깜짝 놀란 게 동생, 그 다음에 육촌 조카까지. 그래서 가족이 6명. 어머나. 그리고 지인 포함해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민원을 처리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게 뉴스타파 관련한 집중 민원.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유일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결과로 나온 게 KBS, MBC, YTN, JTBC 경향신문도. 과징금, 과징금 때린 건 4군데. 예, 과징금 때리기에 이르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2023년 9월 달에 9월 8일부터 아마 방송심의위원장으로 재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이 인용보단 방송사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제 심의를 열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막 이런 걸 하게 됐잖아요. 요때 하게 된 이유가 그 뉴스타파의 그 보도나 이런 것들이 가짜다, 이렇게 허위 보도했다, 먼저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포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원 사주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 보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제보. 방송을 네. 보고 방심위에 제소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민원사주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A라는 방송 보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전현희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넣어. 방심위에 좀 넣어. 그럼 내가 가족들에게. 심의할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넣는 거예요. 이게 민원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딱 인지해가지고 뭔가 문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통은 접수가 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 친인척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민원을 심의를 넣도록, 해달라고 네, 민원을 넣은 넣도록 거죠. 네. 그렇게 사주를 했다는 거죠. 네. 방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의혹을 이것을 받고 있고.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알려져 취재를 있습니다. 하는 언론사 연락을 안 받고 연락 출근- 받았죠. 아니요 출근하는 것을 찍으려고 했더니 뭐 어디로 출근하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가 그분 나왔죠. 네. 위원장은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친척 중에 이 민원 사주를 받았다고 네네. 추측되는 분은 네. 내가 평소에 방송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뭐 우리가 공감도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추적을 해봤더니 방송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그 안건은 9월 5일 전후인 4일부터 7일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민원이 총 188건이 들어왔답니다. 이 민원인 중에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되어 있고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랑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류 위원장이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위원 등 지인들도 민원을 다 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소 15명이 모두 50건을 민원을 넣어서 이게 긴급심의 안건으로 들어가게끔 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데. 유일임 위원장 측은 네. 이게 민원 사주가 아니라 그 네. 국정농단 때하고 똑같이 네. 이거는 그 공익 제보? 공익 제보 빙자한 이거 내부 문건 유출이다. 그럼 지금 그때는- 이렇게 치고 이때는 있습니다. 이제 권익위원장 했던 분의 네, 해설이 해석을 필요하죠. 네. 오늘 제가 뉴스를 이제 제가 사실 그 뉴스는 미처 보지 못했고요. 그냥 오늘 뉴스를 본 거는 방심 위원장이 뭐 내부 감찰을 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이제 뭐 형사 고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서 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봤더니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네. 그 내부 감찰이나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거는 이 사실을 방심의 누군가가 권익위에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 권익위법, 부패방지법 이 법에 의하면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권익위에 이 공익신고를 한 자의 신분을 색출하거나 그거를 처벌하거나 이러는 거는 그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원장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색출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그런 시도를 이 공익신고한 방심위 내부 직원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방심위원장은 그 지시를 한 그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이미 기존에 결정을 많이 했잖아요. 뭐 MBC나 JTBC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민원 사주라는 그 불법적인 네.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심의 자체도 법적으로는 무효화할 소지가 있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방심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법의 무서움을 안다면은 당장 그 감찰, 뭐 내부 감찰이나 그 공익신고한 직원들의 신분을 밝혀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하면은 이거는 그 방심위원장이 감옥에 갈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얘기만 하고 네. 끝내면 우리가 좀 기운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방심위에 현재 3명의 야당 추천 목세 위원이 있습니다. 옥시찬, 윤성욱, 김유진 이 세 분이 오늘 위원회. 위원회에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오늘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유일임 당장 사퇴하라. 이게 그래야죠, 당연히. 가장 사퇴시켜야죠. 중요한 네, 핵심이고요. 사퇴 사유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지금 얘기하신 네. 그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을 색출하려고 하거나 이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얘기하신 과징금 등등등 이런 심의, 잘못 심의한 거 사과하라. 그리고 그렇지. 당장 유일임 사퇴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청부 민원 의혹 진상 규명 및 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추천위원들 그리고 과거 정부 문재인 청와대 추천위원들이 지금도 안에서 정말 피 튀기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박수. 그래서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과방위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죠. 과방위원들도 오늘 성명서 내고 기자회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사안은. 방심위로 가야죠. 그렇죠. 진상조사단 구성하고 방심위로 달려가고 유림 사퇴하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방통위도 물론 한 명밖에 없지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상인 직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도 방심위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안 하겠지만. 야, 근데 이게 진짜 구조가 처음에 있었던 고발 사주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잠시 네. 소개를 하면 네, 소개해 주세요. 정변이 등장했어요. 또
사주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사주 당대표도 보이던데 그래서 아니다 사주 비대위원장도 보인다 이렇게 댓글을 지금 달았어요. 지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저는 사라진 건 김건희 여사뿐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예, 사라지네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그래서 사주 중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주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저는 좋은데. 그분이 비대위원장 된 게 누군가의 사주 받아서 된 것 같아서. 그 사주하고 이 사주 좀 같으네요. 아니 여기는 다 그냥 사주야.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사주로 이 돼. 정권은 사주 정권인 것 같아요. 사주로 통해요. 지금 뭐 고발 사주 사실 그때부터 네. 이 정권이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왕자부터 정도고. 시작해가지고 다 사주에 네. 이것도 다 사주에서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왕사주? 그리고 왕사주. 저도 이제 사주에 그 당한 피해자로서 그렇죠. 감사사주 이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국회 법사에 출석을 해서 저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국회에서 그 뭐 제보가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국회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제보했을 리는 네. 없고 네. 뭐 저는 누군지 짐작하는 바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감사 사주죠. 집권 여당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뭐 고발 사주, 감사 사주, 민원 사주 저분은 법제처 사주. 아니 그게 예. 아니고 용산 유권에서- 사주 아니에요? 용산 사주. 궁극적으로 보면 뿐만 네. 아니라 사주 때문에 임명 못 받았다는 그 사주. 사주가 안 좋아요? 아니 방통위원 대사주가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국회의원 될 사주였던 거죠. 국회의원 대사주였던 네. 거예요? 꿈보다 해몽. 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다 말고 이렇게 또 빠꾸하고. 네. 조금 3년 동안 편안히 좀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3년 동안. 가야 길이 열리는데 혼자만 음. 좀 편하게 있으려고 했던 거죠. 저분이 사주해놓고 또 저렇게 사주를 부정하시면서 저렇게 하십니다. 네. 근데 난 사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네. 말하면. 전 사주를 믿어요. 황금동 왜냐면 사주 아니에요? 어? 노영희 의원은 노영희 황금- MC는 황금동 사주 아니에요? 저는 사실 사주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좋은 것만 믿어요. 저한테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의 삶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 해줬던 그 사주를 막 떠올리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그리고 나쁜 말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치 사주가 항상 맞는 것 같아. 느낌상. 아니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 비대위 사주가 사주 할 거야. 비대위가 그게 급해. 아니, 시간을 지금 아니. 여기에 보면 45분까지 땡 하고 가라는 거예요. 빨리 한번 치세요. 땡. 사주하고 있어요. 땡 사주. 근데 우리가 사주 얘기하니까 100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땡 사주 한번 해주세요. 땡 정말 사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어쨌든 4,000명도 안 됐어요. 여러분 빨리 다른 분들 좀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사기가 떨어져갖고. 사주가. 네, 사주 얘기는 좀 더 해야 되겠어요. 5분 더 할 테니까. 빨리 한번 치세요. 아니, 아직 기다려봐봐요. 왜 그래요, 진짜. 사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주 얘기할 동안에 10명씩 더 데리고 들어오시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사주가 좋아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역정을 생각해 보세요. 역정이랄 게 없지. 그냥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머리 또 잘 물려받고, 물론 자기도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냥 뭐 머리 좋고 뭐 다 이렇게 환경에 다 받쳐주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다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리고 결혼도 잘했고 뭐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득권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역경이 조금 있을랑말랑 했더니 딱 그분이 다 끌어올려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펼치시고 푸드득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사주가 매우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사주 보시는 분. 제가 보기에 이게 사람의 사주를 볼 때 그리고 관상 보잖아요. 네. 그래서 다 원칙이 뭐가 있냐면 이게 맨 처음에 그 관상을 보지 말고 골상을 봐라. 불상. 골상을 보지 말고 심상을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주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게 말년운입니다. 말년운. 네. 네. 초년 요 밑에. 초년은 그래서 그다음에- 하관을 깎으면 예. 안 돼.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이 말년운. 있으면 네. 사실 그 초년 고생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초년에 내가 잘 풀렸다. 이건 사실 부모 사주를 부모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사주죠. 부모가 거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말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면 이게 관상으로 봤을 때 말년이 좀 안 좋을 사주일 아 그래요? 겁니다. 73년생이니까 말년이 되려면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몇 년밖에 안 돼요. 그게 또 이렇게 우리가 꼭 누구든지 100살까지 산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오늘 놀란 거는 출마를 안 안 하겠다. 한다고. 왜 비례도 안 나간다, 지역도 안 근데 나간다. 보통 이제 무슨 뜻이에요? 정치인들의 이 뭐라고 하죠? 초식으로 보면 저분이 장관을 그만뒀으니까 보호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돼야지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또 국회의원 한번 하던가 당대표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거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거쳐간 건데 또 문 밖에 나면 그것도 오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해야지 권력의 끈을 그나마 갖고 있는데 출마를 안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초식인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근데 돼요. 그거 나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그분은 한 번 뱉은 말을 무조건 지키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그렇군요.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걸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음. 그래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저 사람은 저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혁신하겠다는 욕심 없이 혁신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한번 희생하나 보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일단 각인을 포장을 시키는 해놓고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말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사르트르가 항상 말했어요. 예, 그런데 실존주의는 예. 정말 그 타임에 그 시간에 그런 행동을 맞아요. 하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앞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제 포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는가를 먼 역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근현대사까지 가자는 게 아니에요. 2022년 5월 9일 이후에 국힘에서 일어난 거 한번 보자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멀쩡한 당대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어떻게 내쫓는지 진짜. 봤잖아요. 너무너무 경찰 모욕적이었죠. 사주 아닙니까 그거는? 예, 경찰 사주. 한쪽으로 네. 검찰 사주, 예, 그 다음에 당대표 바꾸는 사주, 당대표 사주 한 거잖아요. 용산 사주. 예, 그래서 이 용산에서 그 김기현 대표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낀 사람이 안철수, 나경원 등 네. 또 못 나오게 유승민 사주했고. 다 못 나왔죠. 그래서 그때 나경원 파동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기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김기현을 또 몰아냈어요. 네. 그리고서 한동훈을 세웠어요. 네. 이게 마치 고려 말의 무신정권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통하는 마음이 뭐예요? 윤심이잖아요. 근데 그 김심 윤심인지 제 그 얘기하려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심인지 김심인지 이렇게 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운 걸 혁신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그 언론은 진짜 저는 언론이 왜 기준이 혁신이 그럼 대통령이 쫓아내고 대통령이 세우면 혁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본인의 뜻인지 비례도 안 나간다 그러고 뭐 지역도 안 나간다고 한 게 처음에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사주를 받아서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사주에 보니까 거기도 자기들 뭐 캐비넷이 있는 것인지 아니 사주를 보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은 안 뭘 된다고 못한다라는 사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천공이 네, 그거 모르겠어요. 용꿈. 용꿈에 용꿈이. 그러면 똥꿈, 용꿈 어느 게 더 세요? 용용 죽겠지. 용금이 또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사라졌어요. 그건 이제 특검이 발의한다니까 28일 전에 좀 몸을 사리는 거 아니겠어요? 좀 아니 지나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종교 행사를 어느 종교 행사 다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뭐 성당도 갔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안 남편 혼자 나타나니까 가셨어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같이 있어야지 힘이 좀 나는가 그분들은? 아니 부부는 원래 좀 그래요? 그 아니, 아름다운 특히- 사랑을 폄훼하지 마세요. 자, 이 서호랭이님께서 48,000원을 보내주시면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올해 사주팔자는 폭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현 의원님은? 네, 불출마한 거는 아니, 사주를 봐야지, 사주를. 아니, 사주에 불출마가 있었는지 얘기하시죠. 네. 예, 예. 불출마는 저는 본인의 의지다. 그리고 그래요? 좀 아마 국회의원으로 뭐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많고 폼이 안 나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잖아요. 떨어질까봐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떨어질 사주라서? 그럴 위험할 가능성이 수 높죠. 있잖아. 만약 당선되려면 정말 그 강남이나 영남으로 가야만 당선이 될 상황이고 지금 정치적 지형이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 바로 이제 대선 직행으로 용사주. 용꿈을 꾸는 용사주. 네, 그런 쪽이 아닌가 싶고요. 천룡회다, 내년이. 천룡이 뭐예요? 청룡. 청룡. 아. 내년이. 그분이 개띠 아니 무슨 띠예요, 그분이? 네, 자축인묘진이니까 올해가 토끼띠니까 내년에 내년 진, 용띠다. 용띠해인데 아. 청룡해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무슨 띠냐고. 지금 용띠라고 주장하는 거죠. 73년생인데 왜 용띠예요? 73년생이라고요. 용띠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이 용띠라는 거고. 내년이 예, 용띠라서. 그냥 안 맞아. 근데. 안 맞네. 안 맞아. 아, 사주랑 안 맞아요. 안 맞- 네.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성공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김건희 특검도 찬성하고 완전히 이제 용산과 각을 세우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을 하겠죠. 네. 전현희 위원장님, 제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과거의 여의도 문법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제가 새로운 길을 가면 그게 네. 길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온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7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면 용산 사주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나오신 거는 용산 사주에 의해서 용산이 원하는 그런 뜻으로 비대위원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가 당연히 성공할 수 아. 없는 거죠. 농담입니다. 전제를. 네. 너무 기대가 돼서. 용산이잖아요. 청룡이잖아요. 네. 용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용산에는 권영세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마 그게. 포기를 한 거지. 네. 근데 왜요?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 권영세, 김한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용이 되려면 용산 나와야 되면 그게 너무 그리고 한남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산구의 용산토가 한남동이죠. 용산토가 그러니까 한남동이 용의 머리고요. 지금 국방부 자리가 용의 꼬리예요. 그래서 맞아. 한남동으로 가는 설계 이유가 맞아.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면 머리가 흔들리거든요. 청와대에 있으면 그게 용의 머리가 아니어서 자리를 옮기게 된 배경이 용의 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한참 나왔어요. 초창기 때 나왔죠. 예, 천공구 얘기하고 다시 그럴 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용산으로 간 이유는 용의 머리와 꼬리로 해서 승천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용의 하늘로 승천하는 거잖아요. 하늘 승천하는 거는 이무기 아니야 이무기? 하면 아니 승천 이무기가 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로 가는 건 보통은 죽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네. 뭔 근데 얘기야, 이게 그냥 하더라고. 평범한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요, 좋아요. 불출마를 내가 비대위원장은 하고 불출마를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돼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에요. 출마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길 가장 바라는 원하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자 채웠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해주기를 원하는 그렇지. 그런 근데 거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너의 선택은 정말 옳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가 이러지 하셔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어떻게 2016년도에 이렇게 제가 첫마디 하니까 저렇게 잘 알아듣고. 그게 무슨 말이야?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입원을 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이제 뒤집었어요. 그래서 칩거를 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아니되옵니다. 다시 오십시오. 심지어 문재인 그분도 가가지고 집에 가서 비대위원장 제발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 국회의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출마를 안 하겠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렇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여서 지금 오늘 밤에 무지 고민할 것 같아요. 사주를 다시 보고 있을 것 같아. 그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희생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주는 카드가 뭐냐면 그러면 비례에 당선은 되는데 끝일 것 같은. 원래 그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서 그렇지. 총선 그게 승리를 이제 이끌어 DJ 주십시오. 방식으로. 라고 하죠. 근데 네. 아무도 하란 소리를 안 해. 네.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한동훈 불출마 선언은 실망스럽고 생뚱맞다. 아니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줄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경쟁자 하나 없앴다 이제. 자, 그런 거예요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화장실 가서 웃고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남이나 강남 정도밖에 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외 지역은 사실상 당선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도 어렵고 그리고 비례의 경우에는 지금 병립형이 되어야만이 비례로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병립형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멋있게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불출마 그렇죠. 카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비례 형식이 결정이 돼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면 당에서 틀림없이 이제 추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이제 다른 형태로 가면은 비례도 출마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가장 던질 수 있는 가장 멋진 카드가 불출마 그 카드다. 디올이랑 똑같은 거예요. 디올 저한테 줘보세요. 줘보세요. 뭐 이런 걸 가져오세요. 뭐 이런 거. 누구 거예요 그거? 제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여야가 협상이 돼서 병립형으로 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비례를 내부에서 서너 명이 할 수 있는 룸이 생기면 그때 이제 하세요. 아니 뭐 이런 걸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놔줘요 그냥. 아이고 참네요. 그래서 그런 비대위원을 잘 뽑아야 되겠네요. 하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람들이 딴마음 먹고 하지마 그래 이러면 어떻게 돼? 아니 그래서 정말 멋있게 불출마 선언하시고 백의 종군 하십시오. 이런 사람 안 뽑죠. 무슨 비대위원으로? 네, 안 뽑죠. 그런 사람 비대위원을 안 뽑는다고? 못 채우겠다 그러면. 아니 이미 이수정 그분은 안 제안이 한다고. 온다 그래도 안 한다.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지켜야죠. 이게 너무 속을 적나라하게 모니터 못 할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건 안 해요? 네. 아니 새날은 해요. 근데 우리 건 안 할 거예요. 우리 왜? 거는 하나 많아요? 아니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4,000명이 자, 넘었습니다. 그 질문이 사이에.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자, 그 첫 번째 이유로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뭐 내년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경로했다.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경로라는 단어 쓰지 말고 불쾌로 바꿔달라. 이랬어요. 단어를.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이 먼저 뭔가 던졌는데 그게 지금 이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고싱크대 던졌을 텐데. 4월 이후. 네, 그러면 총선 이후. 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 김건희 특검 하는 것으로 제안을 이제 하는가. 근데 뭘 조항을 조금 바꿔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좀 삐그덕거리는 겁니까? 한번 좀 혼나봅니까? 아까 얘기했던 푸드덕. 이건 날아갈 때 아니 오늘 찌그러질 땐 아니죠. 아니 승처 이무기로 가려면 한번 이렇게 날라봐야 되잖아.
오늘 출마 선언 보면 네. 출마 선언문 보면 완전 기부합이에요. 제가 그 출마 선언문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나는 윤석열의 적자다예요. 그 관통하는 메시지가 전 그걸로 읽었어요. 적자 생존으로.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나는 V1, V2의 호위검이다. 천하제일검이 이제 김건희 호위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텐데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캐비넷을 울타리 안에서 각자 다 갖고 있는 거야 울타리 지금. 안에서 서로 우리가 서로 제일 오래가는 관계가 그거예요.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제일 오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번 네. 24개를 누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번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떠나가지고 서로 다 내가 보기에는 다 공유하고 있을 것 같아. 비번을? 그러니까 캐비넷을. 오늘 출마 선언문은 나는 윤석열의 적자다. 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오늘. 했을 때 본인이 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한계를 이렇게 딱 규정 어머, 지어버리면 이게 뭔 일이야? 규정 지어버리면 결국은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꿈틀꿈틀 뭔가 틱틱틱 삐져나가겠지. 그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두 분이 한 달 못 간다. 전 한 달 반. 네. 네, 그리고 뭐 얼마 못 간다. 저는 유보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정치가 생물이고 사람 마음이 생물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그건 용산의 힘이에요. 국힘 쪽에. 청룡이라니까요 내년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용산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일단 비대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당분간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스르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당장은. 메시지는. 예, 그래서 저는 내일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그 얘기했어요. 총선용 악법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패스트트랙 안 태우고 그냥 지난 4월에 해버렸으면 자업자득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과 당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쇼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극적으로 뒤집을 거다. 저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60년 12월 18일생이에요. 1960년. 그러면은 어머 저하고 용하고- 월까지 갔네. 그래요? 예. 와, 그러면 용하고 이게 사주가 맞네. 원래 지띠하고 이게 맞네. 지는 맞아요. 근데 그럼 오히려 내년에 윤 대통령은 더 좋을 수가 있겠네.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것까지 안 양력으로 나오는데. 했어요 양력. 12월 18일 그냥. 양력이죠. 양력이에요? 그럼 10월이에요. 그 어쨌든 용띠예요. 아니 용띠가 아니라 용하고 맞아요. 내년 용사주하고는. 맞는데 어. 이제 중요한 건 띠만 맞으면 안 되고. 시가 또 있어야죠. 일시가 다 맞아야 일시가. 돼. 이름. 월일시가 다 맞아야 이름. 돼. 월줄 이런 게 다 맞아야 저는 돼. 성명학을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분이 잡으면은 철수하더라고요. 영유아 철수. 저분 이름이 영이잖아요. 철수시켜요. 네,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네. 아니 한 3분 더 해도 돼요. 네, 좋아요. 그럼 네. 한동훈 부대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참 말하다 말았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과 같은 뜻으로 가지 못한다. 1. 1번. 네. 그러면 본인이 뭔가 좀 현명하게 이걸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미 국회의원 안 한다. 그게 2번.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떠나기가 쉽잖아요. 국회의원 4월까지 있고 싶지 않으니까. 있고 싶지 않다고? 네. 한국에 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있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행복할 때인데 왜 떠나겠어? 지금 지금 제일 행복할 때예요. 저의 지론이 뭐냐면 네. 박수세 자- 떠나라. 자기가 맡아야 될 자리와 맡으면 안 되는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가면 반드시 끝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 많이 네, 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네. 지금 바로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으로 가서 지금 불출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련의 이게 우리 한동훈 장관이 패소할 결심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징계 소송을 패소할 결심으로 지켜냈잖아요. 이번에도 김건희 호위검, 윤석열의 호위검 결심으로 국힘당으로 갔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 어떤 이제 그들 사이에 어떤 뭐 역할과 뭐 말들이 있는지 모르나 어쨌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으로 국힘에 갔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지 못한다. 예. 예. 그 1월 중순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네. 그러면은 뭐 지지율이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분이 말의 무게가 정말 가볍기로는 깃털과 같이 가벼운 거잖아요. 그 가벼운 것을 누구도 제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한쪽에서는 박수 칠 거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선거 앞두고 굉장히 수도권 민심이 흉흉해지면 한동훈 장관일 때 좀 무서운 거지. 나와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겠냐는 것까지도 관전평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생각하는 한동훈의 용꿈, 원대한 꿈. 그에 비추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건 나중에 사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은 저는 아주 충실하게 그렇죠. 지금 예, 아직까지는 김건희 호위검, 윤석열 호위검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그럴 것 예. 같아요. 지금 뭐 3년도 안 됐고 일단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분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일단은 이 비대위원장직을 멋지게 해내야지 본인이 또 이 포션이 많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는 본인이 아직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 해낼 수가 없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직접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사까지 났어요. 직접 썼다.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접 썼는데 비문투성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 그걸 가지고 빨간 펜 좀 그어서 그 논술 점수를 보면 저렇게 하면은 1차 탈락이에요. 그래요? 비문이 예, 많다니까요. 우리 성- 기자 출신을 제가 교열을 네. 30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선거를 이길 명분은 충분히 있다. 그게 앞뒤 문장이 좀 안 맞고 그리고 저는 그 단어가 뭐예요? 개딸 전체주의가 뭐죠? 용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예, 공산 그러니까 전체주의, 뭐 개딸 맨날 전체주의 아니 아무데나 갖다 붙이네. 개딸 전체주의라는 건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개딸은 성립도 안 우리가 안 돼요. 쓰기로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이 썼다는 그분이 거지.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죠. 네, 네. 그건 민주주의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286, 386, 뭐 486, 586 그거 쭉 열거하면서 또 뭐 한마디 하시고요. 네.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운동권을 싫어하죠? 본인 운동도 안 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안 해서 그랬다고 그게요.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반작이 시대적 열등감. 열대 시대 정신을 함께하지 못한 그럴 것에 수 대한 있어요.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그런 선망 이런 게 본인은 세력이 없으니까 쳐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런 세력들을 지난번에 왜 NHK 얘기도 꺼낼 때 좀 생뚱맞았잖아요. 이번에도 생뚱맞은 게 철진한 운동권 타령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586, 486, 뭐 686 이 얘기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586 하는데 왜 586이 그룹으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살아 움직이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젊은 시절에 그 시절의 시대 정신과 함께해서 세상을 바꾼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789의 시대 정신은 뭔가요? 그냥 그 세대를 한동훈 들러리 세우려고 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우리 당의 789 그 표현으로 빌면 7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학교를 다닌 8, 90년대 학교 다니고 7, 8, 9면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의미로 789. 보여요. 그 789는. 근데 그 486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40대, 80년대 학번. 정말 그거예요. 그거를 구현하려면 세월호 문제, 이태원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그렇죠. 진상규명하고 그렇죠. 이태원 오체 투지를 하고 있는 이태원 유가족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거 무슨 오늘 789 인데. 이태원 유가족들이 한동훈 장관 만나자고 그랬었잖아요. 만났어요 오늘? 아니요. 못 만났죠. 만난 뉴스를 본 적은 그렇죠. 없는데요. 디테일로 네. 들어가면 복잡한데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도 사실은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있잖아요. 그게 조사는 하되 특검 요구를 못하게 하는 거고 발효 시점을 4월 총선 이후로 하자는 건데 저는 뭐든지 왜 한동훈도 4월 총선 이후로 하자 그러고 김진표 의장님도 총선 이후로 본인 하자 의장 임기가
끝난 뒤라고 얘기하면 되죠. 본인 손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우아하게. 수수님께서 모든 말이 다 모순입니다. 뭐.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분 얘기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차근차근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역시 디테일의 여왕 최민희 흑수저님께서 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흑수저 좋아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오늘 방송,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출연하신 분들도 인사 겸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갑자기 궁금해.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4년 1월 2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정말 기쁜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짓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새날에 대한 성원, 그것이 곧 언론 개혁의 시작이라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1877-0629. 네. 새날 ALS 가입 1877-0629. 네. 1877-0629. 근데 한 분도 지금 이번에 새로 회원 되신 분이 없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또 내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